와 함께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 ETF의 한동훈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TF의 한동훈입니다. 네, 먼저 최근 한 달간 이 미국 ETF 투자 트렌드부터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4월 2일 날 발표하고 나서 거의 한 달이 돼갔는데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적응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시장이 변동성이 오늘 또 커졌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의 트렌드를 한번 보게 되면은 미국에 4,000개 ETF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하고 운용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의 ETF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성과 상위 100개만 놓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성과가 우수했던 ETF 유형 세 가지를 특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빅스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평균 성과가 4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빅스 지수가 20 언저리에서 50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같은 성과가 났었는데, 다만 주의할 것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빅스가 급격하게 또 하락을 했었죠. 물론 오늘 다시 35로 급등을 했지만,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변동성이 상당히 존재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금은 관련 현물 그리고 채굴 업체 ETF 모두 성과가 우수했습니다. 평균 성과가 한 10%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즘에 외환 ETF가 또 성과가 좋습니다. 달러가 최근에 약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달러 약세 ETF 또는 엔화 강세, 유로 강세, 뭐 스위스 프랑 강세 ETF의 성과가 우수했습니다. 다만 외환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 같은 경우는 뭐 변동성이나 외환 ETF보다는 금, 은, 현물, 채굴업체 ETF 정도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현물 금은 ETF 같은 경우는 GLD, SLV가 있고요. 채굴업체 같은 경우는 GDX, CILJ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채권 시장이 연일 출렁이고 있는데 채권 ETF 쪽은 좀 어떻습니까? 네, ETF 트렌드를 볼 때 일단 자금이 많이 들어온 ETF 위주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ETF들만 순위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시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운용 규모 대비에 자금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러한 자금 유입 강도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운용 규모를 1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켜봤더니 가장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100개 ETF 중에서 27개가 말씀 주신 미국 채권 ETF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만기가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채권 ETF가 7개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만기가 10년 이하 정도의 한 중기 채권 정도가 대다수였습니다. 이 상위 100개 그 자금 유입 ETF 중에서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 ETF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최근에 채권 시장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죠.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결국은 이제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라는 선으로 조금 더 몰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채권 이외에도 시장은 여전히 빠졌지만 미국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장주, 가치주 모두 자금 유입이 이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유입 강도로 봤을 때는 가치주가 더 컸거든요. 특이한 ETF가 하나 있었는데 이건 성장주 ETF인데요. QQXT라고 하는 이 ETF는 나스닥 100 지수에서 테크를 제외한 주식에 투자하는 ETF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가 성장주 중에서 상당히 자금 유입이 컸기 때문에 한번 좀 특이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옵션을 활용한 ETF들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투자분들이 알고 계시죠. 다만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매도 커버리지 비율에 따라서 상승 여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커버드 콜 ETF로는 제피, 디보 같은 경우가 있죠.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지수가 더 요즘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 200을 기초 지수라는 커버드 콜 ETF 자금 유입세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커브드콜 ETF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또 어느 정도 하방이 보장되는 이 버퍼 ETF도 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전망을 좀 봐주시죠. 네, 최근에 한 달간 커버드 콜보다 버퍼 ETF가 좀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버퍼라는 의미는 충격을 완화하다, 완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해서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콜옵션 매도 한 가지, 콜옵션 매도라는 것을 시행하지만 버퍼 ETF는 풋옵션과 콜옵션을 모두 활용하여서 옵션의 계약 기간 동안에 시장 하락의 어느 정도는 막아주고, 반면에 시장 상승이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간 계단식의 그런 기대 수익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런 버퍼 ETF 같은 경우는 보통 옵션 계약 기간에 따라서 운용 수익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화면이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S&P 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1년 만기짜리 버퍼 ETF의 1년 만기인 날의 수익 구조입니다. 상장 이후 S&P 500이 이 예시 같은 경우는 10% 하락할 때까지는 하락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시장 상승 시 상방 캡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을 같이 하다가 캡 이후부터는 시장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계약 기간 전까지는 만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만기인 날에는 위에서 보시는 그런 구조와 비슷하게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ELS와 상당히 비슷한 구조죠. 그래서 ELS가 ETF에서는 버퍼 ETF라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간 자금 유입이 많았던 ETF 100개 중에서 17개가 버퍼 ETF였습니다. 이 버퍼 ETF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이 뭐 한국에서는 ELS가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었지만 ETF 중에서는 버퍼 ETF 같이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었고요. 보통 1년 만기로 해서 뭐 1월 달 만기물, 2월물, 3월물 이렇게 다달이 출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다양한 버퍼 ETF가 있지만 국내에서도 버퍼 ETF가 최근에 출시가 되어서 국내 투자분들에게 조금 더 접근성이 쉬워진 것 같습니다. 코덱스에서 최근에 발간한 코덱스 미국 S&P 500 버퍼 3월 액티브가 버퍼 ETF의 첫 예시인 건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한동훈 앰플리파이 ETF와 상무와 함께 이 ETF 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